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포를 하셨던 거죠. 그럼 팔로워들한테. 한 3시간 걸리는데 1시간 만에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차를 밟아서. 남편분이 어떻게 부러워? 무서워. 어떻게? 서울지방 변호사의 미디어 홍보 특별위원회 저희가 최초로 오늘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해드리는데요. 역시 이인철 변호사님이 정말 인기가 많으시네요. 위원장님. 고등어빠 잘 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이인철 변호사님. 와. 오. 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금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1년차 변호사 조우람 변호사라고 하고요. 특히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많은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게 라떼는이 되는데 네. 저희 때만 해도 약간 요즘은 되게 적극적인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자 쪽에서 먼저 구애를 하고 여자분들이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순에서 이제 연애가 시작됐던 것 같고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신랑이랑도 CC인데 이제 그때는 뭐 도서관에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쪽집? 포스트잇, 뭐 캔커피 뭐 이런 것들 오고 가고 네. 네 모르는 사람이 누가 누구 같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때 그런 설레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공포죠.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분위기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맞아요. 없다 막 그런 이런 거 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막 2번 찍어도 이제 범죄가 돼버리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법을 지켜가면서 연애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이 뭐냐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데이트를 하는 연인 관계 아니면은 전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를 모두 다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특히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네. 제정이 돼서 스토킹도 처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가 고백을 하고 아니면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이런 행위들이 뭐 별로 처벌이 되지 않았었는데 2회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3회부터는 스토킹 범죄로 규율을 하고 있죠. 이제 접근하거나 네. 아니면 따라다니거나 뭐 주거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는데 네. 약간 사생팬이라 그럴까요? 사생팬. 그런 분들이 이제 변호사님 집 앞에 변호사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무섭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의사에 반해서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방 통행으로 계속 상대방이 싫다는데 이제 네. 명시적으로 싫다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든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네, 아무런 그런 썸이 없었는데 네, 그런다든지 하는 점들은 스토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또 너무 엄격하게 하면은 이 남녀 간의 연애를 또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뭐 뭔가 이렇게 자신의 호감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선물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서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뭐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뭐 저희 때와 같이 뭐 좋으면서도 괜히 여자니까 좀 숨겨라, 너의 감정을 숨겨라 이게 아니라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상대방 양 당사자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 거부이던 아니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행위이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또 그런 점도 문제가 되죠. 헤어지자라고 이제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 이제 막 집 앞으로 찾아가고 뭐 문 두드리고 뭐 심한 경우는 동어랑 연락하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재판에 서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질문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님이 데이트 폭력의 스토킹, 디지털 폭력 외에 다른 유형이 더 있을까요? 디지털 폭력도 사실 중요한데요. 네. 요즘 SNS나 뭐 이런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또 데이트 폭력이 많이 있죠. 네, 뭐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계속 들어와서 인스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어디를 갔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팔로워가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DM을 보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얘가 이런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성적인 걸 보내기도 하고 이 아이가 나랑 어떻게 했던 아이다 뭐 이런 것까지 보내기도 하고 네. 랩을 하시는 래퍼셨는데 이제 전 연인이랑 헤어지셨어요. 그 전 연인이 이 헤어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우리 의뢰인의 팬분들에게 자기가 이제 저희 의뢰인과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은밀한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유포를 하셨던 거죠. 그런 팔로워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디지털에서만 이제 일어나는 문제였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물리적인 폭력, 뭐 폭행, 강금, 상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이 연인 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 스킨십 이런 거를 또 이제 사진 같은 걸 또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나중에 또 협박을 또 한다면서요, 이별할 때. 네, 맞아요. 네. 요즘에는 뭐 리벤지 포르노 뭐 네.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협박용으로 쓰기도 하면 그런 네. 것들은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네.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그 음란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지죄도 처벌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부부인데도 그렇게 협박을 당하니 연인님은 사실 헤어질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진짜 해를 하겠다. 평생이라는 건 사실 없죠. 평생. 평생 없죠. 결혼도 평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 남자나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해보세요.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이래야 될 안 것 찍는 같습니다. 게 바로 제일 삭제하세요. 좋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네. 것으로. 자, 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만약에 헤어질 때 내가 헤어지면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것도 협박이 된다는 그런 또 판례가 나왔나요? 너무 서로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거의 첫사랑이었다고 이제 저희 의뢰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싶어서 이제 헤어졌는데 남자가 이제 여성분에게 나 이제 너랑 헤어지면 진짜 삶이 의미가 없다. 잘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암시하는 듯한 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무섭죠.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 너가 없으면 뭐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거를 보내는 것은 현재 협박죄로 실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께 가장 충격적이었던 데이트 폭력 사건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연인이었다가 남자가 너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분노 조절 장애처럼 분노 조절. 이제 헤어지자 이랬는데 그 남자가 원래대로라면 한 3시간 걸리는데 1시간 만에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차를 밟아서 와가지고는 그 밤에 있잖아요. 핸드폰부터 신고 못하게 던지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이거 도어락도 바꾸면 가만 안 둔다. 뭐 이렇게 감금하고 친구들한테 이 가벼운 여자다.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DM을 막 보내고. 이제 의뢰인분이 CCTV 영상이 이제 증거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셨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막 끌고 다니는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끔찍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의뢰인을 그 가해자분이 막 발로 차는 거를 실제 CCTV 영상으로 보고 이제 발로 차서 엎어지니까 머리채를 잡아서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에 다 이렇게 장면 모자이크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이건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아니니까 그분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아도 형량이 막 무기한으로 사회와 격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영상을 보고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잔상이 남아있는데 피해자분들은 오죽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데이트 폭력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가정 폭력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 심각한데 한 1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혼을 많이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너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남자가 이제 돈도 있고 이제 뭐 또 얼마나 소위 말하는 그런 휴가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아내분이 이제 시골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모습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네. 한참 있다가 아내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여기서 불러와. 무서워. 어떡해. 어머, 무서워. 그래서 화면이 딱 꺼진 거예요. 너무 무서워. 한참 있다 전화하니까 남편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연결이 됐네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이 맞아요.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데이트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아예 빨리 헤어져야 돼요. 이별을 하는 게 요즘 안전하지 못한 결과를 부르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안전하게 이별을 하는 법이라는 의미로 이제 안전 이별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변호사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안전 이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상대방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별 범죄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있지만 우범죄라고 하잖아요. 순간적인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할 경우에 최대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자극적인. 왜냐하면 또 자존심을 긁고 예를 들어서 난 너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맞아요. 매형님이 제 친구의 남자친구도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의심됩니다. 지하철에서 싸웠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폭력까지 쓰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 친구가 너무 걱정돼요.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데이트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거를 좀 초반에 맞아요. 좀 알아두실 그게 필요가 중요해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상 사람의 폭력성이라는 게 네. 없어지지 잘 않는 것 같아요. 습관이에요. 맞아요. 습관인 것 같고 맨 처음에는 정말 자그마한 폭력성을 보였다라가도 이게 가만히 두면은 점점 맞아요. 커지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무례한 거, 다른 사람한테 폭력적인 게 나한테로 향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갔는데 종업원한테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반말 띡띡하면서 야 물 가지 마 그러고 조금 실수하면 막 버럭 화내고 막 그것도 운전할 때 잘 봐야 돼. 맞아요. 왜냐면 사람이 운전할 때 원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차 갑자기 끼어들잖아.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뽀뽀 운전하고 있어. 호무군장.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또 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맞아요. 돼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그 연인 간에는 좀 이렇게 좀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들어 보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일부러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사실 우리가 가끔 만나가지고 뭐 영화 보고 뭐 커피 마시고 그냥 집에 가면 모르거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처음 데이트 폭력성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단호히 거절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만약에 당하면 어떤 조치부터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맞았는데 신고해서 네. 이제 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스토킹 처벌법상 네.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이제 뭐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판사에게 해당 관할 법원 판사한테 이거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후 승인을 해달라라고 이제 받게 되고요. 이 응급 조치는 굉장히 짧거든요. 1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봤더니 계속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잠정 조치라는 것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잠정 조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개월인데 뭐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간도 만료되고 나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따로 받는다든지 접근금지 가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장기간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형량이 강화됐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가해자분이 여자분이었는데 헤어졌나 봐요. 문자도 한 30차례 보내고 남자분이 사는 오피스텔에 그 공동 현관을 연 거예요. 1년 실형을 내리더라고요. 1년? 네. 또 근본적으로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뭐 스토킹을 하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을 먼저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면 결국에는 본인도 이제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인 간에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가끔 이제 연락 안 하고 그런 사람도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하나? 왜 연락을 안 하나? 갑자기 연락 안 하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쿨하게 놔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